네, 뉴스엠의 이슈앤피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태식 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는 5월에 드디어 우주항공청이 설립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국내 우주산업계와 나사가 또 정책 포럼도 개최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오랫동안 우주 탐사를 연구해 오신 분으로서 우주항공청 설립이 확정이 됐을 때 또 감회가 상당히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는지요? 무척 기뻤죠. 저희가 계속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것은 과청에서 주최한 우주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포럼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지난달 과청은 우주개발 관련 정책 토론과 생태계 육성,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구원 전문가 교류회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포럼에는 우주 분야 산학연구원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했고, 이날 포럼에서는 그동안 정부의 우주개발 정책의 방향성이 일관되지 않았고, 정부의 정책과 재정 지원 자체도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주항공청의 역할과 가버넌스가 초기에 정립되지 않으면 설립 목적이 퇴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과 가버넌스 정립이 반드시 선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앤드류 마시올라 나사 아시아 대표가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인 알테미스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 우주기업들이 나사의 파트너인 우주청과 항우연, 천무연, 건설연을 통해서 미래 협력을 도모하자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우주 개발을 이야기하면 R&D 영역에 국한될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아주 먼 미래 이야기라는 반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렸고 알테미스 계획이 시작됐고, 한국은 다누리호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려서 세계 7대 우주건국의 면모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우주건설은 이제 먼 미래가 아닌 우리의 내일이 됐습니다. 오는 5월 우주항공청 설립을 시작으로 우리나라가 새로운 우주 시대를 선도하게 돼서 더욱 기쁘고 뜻깊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주 시대, 뉴스페이스 시대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은데요. 앞서 그 말씀을 드린 대로 이번에 나사와 함께 정책 포럼을 진행을 하셨어요. 우주 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좀 시행이 돼야 하거나 꼭 필요한 정책, 방안은 어떤 게 있을지요? 네, 몇 가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우수 인재 확보가 중요하고요. 나사의 경우 연구 인력만 1만 8천 명 정도 수준입니다. 우주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항우연, 천문연, 제가 또 건설기술연구원 원장을 했기 때문에 건설기술연구원, 과학기술연구원과 카이스트까지 모두 참여해서 연구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외에도 과거의 기술개발 중심에서 산업 육성과 국제우주의 가버넌스 등으로서 개발 영역을 넓힘에 따라서 기업 투자와 국제 정세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인력이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주개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술 교류와 인력 양성을 위해서 과청에서도 힘쓸 예정입니다. 오는 7월 중순에 우주올림픽으로 불리는 국제우주연구위원회 학술총회가 코스파라고 하죠. 부산에서 개최되고, 과청은 이제 6월 중순에 캐나다 밴프에서, 또 7월 말에는 영국 워릭에서, 8월 말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각각 제외 한인과학기술 대회를 열게 됩니다. 우리가 CKC, EKC, UKC라고 하는데요. 과청은 이번 행사와 연계하여서 포럼을 기획 중이면서 캐나다의 우주국, 또 유럽의 우주국, 또 영국의 우주국과 이사 이런 국제협력 기회를 만들 예정입니다. 또한 UKC에서는 나사의 에임스 연구센터, 또 JPL이라고 하는 제트 추진연구소 등과 협력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우주 개발에 이제 전폭적으로 속도를 내야 되는 상당히 그런 중요한 시기다라고 지금이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올해 R&D 예산이 사실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과학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면서 지금 앞으로 우주 개발이 더 위축되는 것은 아닌가, 속도가 좀 느려지는 것은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올해 정부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서 전반적인 연구개발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젊은 과학기술자들 또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문제인데 과청은 작년에 5조 2천억 삭감된 정부 R&D 예산 증액을 위해서 대통령께 과기계 우려의 뜻을 담아서 원로들의 서신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 과방위와 예결위 여야간사위원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추경호 부총리를 예방하여서 1조 원 규모의 증액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기술계의 뜻이 뭐하죠? 다소 아쉽지만 약 6천억 원의 R&D 예산을 복원시켰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주항공 분야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관련 투자는 전년 대비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13개의 부처장이 참석한 정부 R&D 부처합동 설명회에서 과학기술 R&D 중점,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민간 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하려면 R&D의 중심에 우주 정책과 재정 지원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합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달 탐사 프로젝트가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도 일본의 달 탐사선이 달에 착륙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32년을 목표로 해서 지금 달 탐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어떨까요? 앞으로 더욱더 힘을 받게 될까요? 속도를 좀 낼 수 있을까요? 지난 1월에 각국 정부와 민간이 주도하는 달 착륙선 발사가 실패와 성공 소식을 번갈아 전했습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 에스로보틱이 개발한 달 착륙선 페라그린은 연료 손실 문제가 발생하면서 실패했습니다. 저도 좀 관여를 했었는데요. 예. 반면에 일본의 우주항공 연구개발기구 작사라고 하는데 달 탐사선 슬림은 몸 전체가 좀 뒤집어졌지만 달 표면에 착륙했습니다. 열흘 만에 태양광 패널이 정상 작동하여서 비로소 성공을 알리게 됐습니다. 예. 한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2033년까지 달 착륙선과 달에서 과학 임무를 수행할 탑재체를 개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본체 개발에만 5,300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실제 전체는 한 2조 정도 들겠고요. 그래서 희귀 자원을 얻기 위한 특히 달에는 헬륨3라는 게 있어서 세계 각국의 달 탐사 경쟁이 있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도 과감한 결단을 내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달 착륙에 성공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등 5개국밖에 없습니다. 탐사선을 달 궤도까지 보내고 환경 변수가 많은 달 표면에 무사히 착륙하는 착륙선 제조 기술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핵심 기술을 모두 확보하느라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으로 달 탐사 사업을 위한 큰 산을 넘었습니다. 다만 누리호 탑재 중량은 2톤 정도이기 때문에 향후 로켓 출력을 더 높여야 합니다. 더 큰 기술적 과제는 달 탐사선 제작이지만 세계적 기술을 가진 우리 위성 제작 기술을 고도화하면 사업 일정 안에 우리 힘으로 착륙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는 달 탐사 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안정적인 우주 가머넌스 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올해 출범하는 우주항공청이 컨트롤 타워가 되어 우주산업 정책의 수립부터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의 실행과 관리, 국제우주기구와의 협력 등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우주 공간에는 별보다 더 많은 기회가 있다라는 또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주 공간이 어마어마한 비즈니스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을 도약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할까요? 네, 일단 뉴스페이스 시대는 우주 산업의 민간화, 상업화, 그리고 국제회담을 특징으로 합니다. 최근에는 우주 산업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도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핵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첨단 우주 기술의 개발과 혁신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는 발사체,
위성, 우주 탐사, 장비 개발을 포함하면서 스페이스 X처럼 재사용 가능한 로켓 기술 같은 비용과 효율적인 솔루션 개발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아까도 강조 말씀드렸지만 우주 산업 내 인재 양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최신 우주 기술에 능숙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민간 우주 기업과의 해외 협력과 국내 협력을 촉진하여서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뉴스페이스 시대의 특징이 민간과 상업이긴 하지만 정부의 역할이 작아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주 개발 기술과 개발을 위한 R&D 투자, 우주 산업 내 인재 양성 프로그램, 민간의 우주산업, 협력 등 모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민간 부문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정부가 우주산업의 주인이었다면 지금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손을 잡고 공동주연으로 미래를 향해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주항공청 설립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또 회장님께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태식 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